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원 완전 정복의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비지팅 데이 때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최종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지팅 데이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는 타임라인이 어떤지 보고요. 그 다음에 왜 비지팅 데이가 중요한지, 그리고 비지팅 데이의 구성과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비지팅 데이 때의 행동 가지를 나열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비지팅 데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교수 학생들에게 꼭 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에 원서를 넣고 한두 달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1월에서 3월 사이에 예를 들어서 virtual interview 오퍼가 올 거고요. 이걸 잘하면 다음 스텝 2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unofficial acceptance letter이 되겠고요. 이제 가끔 1번과 2번을 스킵하고 바로 visiting day 혹은 unofficial acceptance에 대한 오퍼가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뭐 1번, 2번 뭐 스킵하고 바로 acceptance letter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만약 3월 중순 말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이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그냥 wait list 혹은 불합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3월이니까 이제 virtual interview에 관한 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visiting day에 관한 비디오를 다뤄볼 건데요. 비지팅 데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질문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비지팅 데이가 중요한 이유. 그 첫 번째부터 알아보죠. 이제 비지팅 데이는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비지팅 데이 때 무난하게 지냈다 그러면 최종 합격 이메일이 오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수들과 잘 지냈고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어필을 했다. 그러면 합격 통지와 함께 additional 장학금을 줍니다. 소액의 장학금일 수도 있고 뭐 몇 개월치 봉급일 수도 있고 뭐 월급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말과 행동 실수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혹은 합격하고 입학을 하더라도 교수들이 당신을 연구실에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지팅 데이라고 다 합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장학금을 또 줄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 비지팅 데이 때 며칠 후에 이제 RA랑 이제 TAship Guarantee 그리고 소액의 장학금을 준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장학금이 제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장학금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격을 했더라도 이 acceptance letter 내용이 학생들마다 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학년에 제 학년에 소액의 장학금만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비지팅 데이 구성은 어떻게 될까? 구성은 학교마다 약간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대체로 비슷해요. 뭐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약간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비지팅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았어요. 스케줄이 예를 들어서 현직 대학생들과 점심 저녁 소셜 아우팅, 교수들과 점심 저녁, 학과장의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주변 도시 캠퍼스 투어, 연구실 패시리티 투어, 그리고 관심 있는 교수들과 1대1 면담 이게 있었어요.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숙소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호텔에서 혼자 지내기, 두 번째는 호텔에서 다른 학생들
prospective 스튜던트와 같이 지내기. 세 번째는 현직 대학원생들 집에서 지내기. 거실이나 게스트룸에서 자게 되는데 저는 이때 대학원생들 집에서 지내는 걸 숙소를 해결하는 거를 적극 추천해요. 정말. 왜냐하면 그들과 빨리 친해질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스태프나 교수들에게서 듣지 못하는 가십을 들을 수 있는데 나중에 연구실을 고를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비지팅 프로그램은 학교가 당신을 recruit 하려는 거기 때문에 학교 관련 자랑과 홍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지팅 데이에서는 이제 뭐 맞선을 보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단계이지만 서로 잘 맞는지 보는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와 맞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겉돌지 말고 샤이하게 있지 말고 튕기지도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너무 겉돌면 연구실에서 당신을 나중에 받아들이기 꺼려할지도 몰라요. 최종 합격은 했을지 몰라도.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일단 당신이 이제 비지팅 데이를 끝나고 집에 가고 나서 교수들은 자기 학생들과 모여서 당신이 연구실과 잘 맞을지 토론과 대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는 자기 연구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땡땡이라는 애 어땠니? 우리 연구실과 잘 맞을까? 만약 당신이 연구실 분위기가 잘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 연구실에 받기 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나중에 당신이 최종 합격이 돼도 교수가 안 줄 수 있어요, 연구실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본 이미지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난 척을 하지 말고 너무 뻘쭘하게 있는 걸 피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땡땡이라는 애 영어 잘하디? 자, 여기서 영어를 잘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교수가 당신을 나중에 받기 꺼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면 조교를 바로 못해요. 학교마다 규정은 다르겠지만 영어 스피킹을 못하는 대학원생은 의무적으로 TA를 못하고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는 난감하겠죠. 이제 당신이 만약에 장학금이 없다면 연구실 돈으로 당신의 학비를 대줘야 되니까. 왜냐면 당신이 조교를 못하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땡땡이라는 연구 잘할 것 같니? 생각이 깊니? 자, 비지팅 데이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돼요.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잘 파악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비지팅 데이에 가면 그게 바로 티 납니다. 네? 그래서 비지팅 데이 때 어떤 행동 가지를 가져야 하느냐. 뭐든지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이제 그 학교에 엄청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이어야 돼요. 나는 이 학교가 좋아. 바로 accept the offer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세요. 만약에 관심이 없더라도 연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만약 당신이 이런 어필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웨이트리스트에 넣거나 다른 학생에게 먼저 acceptance offer를 넣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학교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학생을 accept하고 여러 연구실과 궁합이 맞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이득이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수 연구실과 궁합이 맞는 학생이면 또 좋죠. 그리고
엄청난 높은 친화력을 보여줘야 되고, 경솔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입 조심하세요. 비지팅 데이에서, 나는 비자 때문에 대학원을 지원했다라고 말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은 불합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돼야 해도 능숙하고 편안한 태도를 꼭 보이시고요. 남 욕하지 마세요. 이거는 뒷담화하지 말라는 건데, 생각보다 뒷담화를 자기 대학교 연구실 뒷담화를 해가지고 좀 사람들을 불편해했던 학생이 기억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예, 말 조심하고 뒷담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이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세요. 자,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Why are you interested in that professor?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면 이때는 뭐 자기가 무슨 리서치 하는지 research topic 아니면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 되고요. What are you doing after the graduation and before grad school?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여름 계획을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교수가 우리 랩에서 일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여름에. 그리고 What do you do for fun on your downtime? 이건 꼭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취미를 토대로 얼마나 멘탈 관리를 대학원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치도 준비하는 걸 잊지 마세요. 15초짜리, 2분짜리, 5분짜리가 따로 있는데 15초는 professional self-introduction, 2-minute pitch는 research focus, current work, 5-minute pitch는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되 좀 구체적이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앞서 말했듯이 비지팅 데이는 맞선 자리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관심을 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교수에게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다가 그 교수가 나는 이번에 학생 안 받아. 나는 한 명만 받을 건데 이미 정해뒀어. 라고 하면 학교는 당신을 합격 처리하기를 꺼릴 겁니다. 여러 연구실과의 궁합이 좋은 학생을 합격시키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래서 1대1로 교수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들이 이제 어떤 매니지먼트 스타일 인성 그리고 expectation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되게 좋은 기회이고 open mind를 가지고 그 교수들에게 여러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collaboration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거기서 웹사이트에서 써져 있지 않은 그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자기 학생들을 보는지 뭐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발표하는지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뭔지 멘토링 스타일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제 블로그에 가면은 그 질문이 더 많아요. 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추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생들에게도 질문을 할 기회가 있겠죠. 자, 대학원생들에게는 질문을 할 때 따로 1대1로 하면은 더 진실된 답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private 한 자리에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고 교수가 없을 때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3, 4학년한테서 좀 진실된 편견 없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5년에서 7년차 대학원생들은요, 되게 많이 지쳐 있어서 안 좋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1,
학년생들은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3, 4년 차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자, 학생들한테는 뭐 work-life balance, social professional development 위주로 물어보되 뭐 그 다른 교수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눈치껏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질문, 예시는 제 블로그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 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TLDR 너무 길어서 이거 다 못 봤다. 그럼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봤어요. 이 비디오에서. 중요한 거는 비지팅 데이 이후로 불합격, 합격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잘하면 장학금을 또 따로 받을 수 있다. 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 1대1로 하면 더 진실된 답을 들을 수 있다. 다 비지팅 데이 전까지 영어 말하기 연습 정말 열심히 하세요. 만약 비지팅 데이를 가게 되면 호텔이 아닌 대학원생 기숙사 아파트에서 지내자. 자, 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비지팅 데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교수들에게 관심을 표하세요. 자, 오늘 비디오는 그 비지팅 데이 관해서 써봤는데, 제 앞서 말했듯이 블로그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써져 있어요. 예시까지 들여가면서 제가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제 책, PDF 책도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한번 쭉 보시면 대학원 생활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라든지 책은 밑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